예, 여러분이 이제 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논문 개요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코스웍을 거의 다 마치고 내지는 코스웍을 마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위의 내용들은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이렇게 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내용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소개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 1번 항목의 그 목적은 크게 2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학생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 연계해서 어떤 게 보여주게 되는 거냐 하면 연구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기존 연구의 결과에 그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존 연구가 부족해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논문에서는 그 선행 연구 내지는 문헌 연구의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해당 주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문헌 연구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헌의 내용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헌 연구를 한다 했을 때에는 최근 7년에서 한 10년 이내에 문헌을 연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7년 아니 10년보다 더 오래된 문헌이라고 할지라도 널리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연구라면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연구라고 한다면 1982년도에 하버드 대학 그 경영학 교수였던 데오도르 레빗이었나요? 예, 그 사람의 그 1982년도 그 세계화 논문을 그거는 뭐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벌써 40년이 지난 건데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좀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중요한 연구가 아니면 최근 7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문헌 연구 정도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 예,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개요서입니다. 개요서. 일종의 그 연구 계획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4쪽에서 6쪽 정도의 분량의 아주 개괄적 수준에서 서술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실제 학위 논문에서 그 문헌 연구 내지는 선행 연구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쪽에서 6쪽 분량이니까 이거에 글쎄요 한 4배, 6배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발전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요 영역의 내용은 실제 학위 논문 작성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해당 분야의 지금까지의 연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익숙한 주제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수월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리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학기 초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 리스에서 해당 주제의 논문들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검색어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선행 연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들의 참고 문헌을 보면 또 관련 연구
내지는 논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하는 거는 이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밭에서 캐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의 줄기에 하나의 그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뿌리 넝쿨로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줄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해당 주제의 논문들을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또 모으고 그러면서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구 목적 내지는 문제 제기와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이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속에는 이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의 목적에서는요, 앞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핍이죠. 결핍은 곧 공백이죠. 그렇죠? 그거를 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기대되는 결과들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의미 내지는 어떤 공헌일지를 서술하는 겁니다. 이거 한쪽 안팎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위 논문에서 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확장돼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 주제의 범위는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를 어떻게 범위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도움이 됩니다. 나의 연구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구를 그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말해주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리적 범위, 시간적 범위,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국한해서 보겠다. 동남아시아에 국한해서 보겠다. 내지는 유럽에 국한해서 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시간적으로도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적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론 예외적으로 요 시간대 바깥의 일들도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보조적으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제의 범위 마찬가지인데요. 자,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선교적 교회의 연구의 주제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선교적 교회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교적 교회의 주요 학자들의 연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교적 교회의 사례들, 이건 좀 더 질적 연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 내지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 내지는 선교적 교회의 선교지에서의 활용 이런 식으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더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가상 논지 목차인데 문헌 연구의 경우에는 논지와 목차 구성을 하면 될 것이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논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논지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이 되겠죠. 이 연구 질문의 중심 질문과 하위 질문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목차의 경우에는 대략 5장 내지는 6장으로 구성이 된 목차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1장에서는 개론이죠. 소개하는 말입니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이죠. 3장에서는 선행 연구이죠. 4장에서는 연구 결과이죠. 5장에서는 연구의 함의죠. 그리고 6장에서 결론이죠. 그래서 대충 5장 내지는 6장 정도, 경우에 따라서 7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면 될 것이고요. 연구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전히 또 그 연구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챕터 하나를 쓰게 됩니다. 연구 그 학위 논문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한 챕터를 쓰는 거는 아니고 크레스웰의 그 연구 방법론 있죠? 그 책들 중에서 한두 권 정도를 정리를 이렇게 뽑아내서 어떤 그 질적 연구에서 무슨 방법을 하고요. 예, 질적 연구에서 무슨 방법을 하나를 딱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학위 논문에서는요. 그리고 문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소개할 만한 책이 이렇게 마땅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어디서 제 그 연구실 그 책장에 있기도 한데 그 역사적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요. 하여튼 뭐 문헌 연구는 지도 교수와 상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연구재단에 그 연구비 신청을 하거나 연구교수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예, 기본적인 틀은 같고요. 다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뭐 항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연구계획서입니다. 연구계획서. 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요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작성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게 FM적인 거죠. 아주 그 교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연구를 하든지 간에 한번 이거를 한번 돌려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이 텀페이퍼를 쓰거나 아니면은 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을 쓰더라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